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창환의 인물 탐구 오늘 임명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하고 만난 지가 이제 몇 년 되셨죠? 15년, 6년 되죠? 네, 1999년도에 그렇죠. 저희가 10월 달인가요? 11월 달에 네, 맞아요. 가을이에요. 굉장히 그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요, 15년 금방. 그 동안에 1000년을 지났죠? 그렇네요. 2000년도로 넘어갔으니까. 예. 새천년이 들어서는 그때 저희가 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Y2K. 근데 뭐 대표님은 뭐 큰 변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상황의 변화는 많았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생긴 거의 변화는 조금 나이 더 먹었다는 거. 그런 거. 아니 뭐 농담인데 옛날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그렇습니다. 계속 봐와서 그럴 겁니다. 그런가요? 우리 그 임명수 대표님하고는 한 15년 인연이 되다 보니까요. 임명수 대표님에 대해서 한 그 15년을 한 시간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엄청 떼었죠. 네. 그러지만은 오늘 또 한 시간을 통해서 임명수 대표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요. 대표님 최근에 창업 경영 아카데미를 시작하셨어요. 예. 뭐 소개 좀 해주시죠. 장학경 아카데미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이제 시니어들에게 맞는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자 작년 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16개월 돼가네요, 이제.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동안 또 저희 아카데미를 거쳐간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니어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거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직접 시니어가 되시니까 그렇죠. 더욱더 제가 작년 벌써 2012년도네요. 연말경에 지하철 2호선에서 광고를 한번 봤어요. 지하철 2호선에서요. 네, 봤는데 거기에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법이라는 거에 내 나이가 고령자가 돼 있더라고요. 네. 법으로.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시니어들에게 뭔가 할 수 있을 게 없까 뛰어들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뭐 대표님께서 사실은 창업을 또 많이 하셨어요.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로도 뭐 비트뱅크라고 하는 온라인 회사. 온라인 회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ATM기라고 하는 그렇죠. 온라인 그것도 역시 그것도 온라인인데. 금융 관련한 그렇죠. ATM 오프라인 그런 그 자판기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셨고 또 그다음에 하나가 나중에 유통도 유통. 부산에서 하셨죠. 부산 쪽에서 이마트하고 현대백화점에 네. 딱 또 매장을 한 40개 운영을 했었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임명수 대표님 제가 얘기하면은 뭐 특허를 가지고 좀 돈을 더 버셨죠. 그렇습니다. 특허 가지고 돈 버기가 참 힘든데 제가 특이하게 금융적 특허를 좀 몇 개 가지고 좀 했어요. 그래서 은행을 상대로 특허를 팔고 특허를 운영을 하고 지금도 역시 그 특허를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얘기를 이제 차분차분하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임명수 대표님 제가 1999년도에 만났을 때가 제가 생각해 보면 기업은행 그 오랜 그 근무를 하시다가 나오셔서 금융 어떤 금리 비교 사이트를 만드셨어요. 네, 그때 비트뱅크닷컴이라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각 은행 지점들 12,000개 금리를 싹 비교를 해줬어요. 지역별로. 네. 그래서 그걸로 그때 좀 히트 쳤죠. 네. 비트뱅크라고 해서 아마 2000년대 초반에 그 벤처 열풍의 어떤 중심에 있지 않았나. 중심에 있었죠. 지금 그때 생각하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어떤 기업은행의 오랜 그 경험을 보니까는 소비자들이 왜 금리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선택을 못 하느냐. 그죠?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그런 유사한 앱도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네. 지금도 그런 류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금융계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제안을 받고 있어요. 왜 그걸 다시 안 하느냐고. 근데 이제는 엄두가 안 나서 그리고 또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하도 뒤어가지고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온라인 사업은 전혀 안 하시는 겁니까? 욕심은 나는데 이제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습니까? 갑자기 시니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느낌. 그 임명수 대표님이 그냥 15년 전이면 그 나이가 죄송하지만 그때가 그때가 41, 42.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저보다 더 젊었을 때네요. 그런가요? 제가 그러면 29살 때 이제 대표님을 맞아. 처음 뵀으니까 예.
야,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실 때였습니다. 40대 초반에서 50대 후반으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 비교해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조심하게 돼요. 뭘 조심합니까? 이제 경험들이 많아. 예전에는 이거 되겠다 싶으면 그냥 밀고 나갔는데 네. 이제는 한번 딱딱 체킹을 더 해보더라고요. 아, 체킹이요. 체킹을 더 많이 하면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나요? 대신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그건 좀 부족하죠. 아, 뭐 그래도 이번에 창업도 하셨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어떤 열정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은 똑같대. 네.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경험이 늘어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 창업 열정 그런 거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뭐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시니어들도 비슷한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많은 시니어들을 만나는데 대부분 그런 게 좀 없어요. 참 많이 안타까워요. 열정이 약간 좀 많이 줄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리고 창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스스로 위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대표님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시니어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창업을 또 시작합니다. 네. 창업 경영 아카데미에서도 뭐 컨설팅을 많이 하고 뭐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얘기부터 해주시나요?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젊은 사람과 시니어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젊은 사람은 사업을 했다 안 되더라도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시니어들은 하다가 안 되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시니어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처럼 위축이 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계단 짚고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네가 살아왔던 그 세월 동안에 쌓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경험하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니어들은 이런 걸 갖고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옛날 평생 한 30년 한 사업은 이제 싫은 거야. 그쪽을 떠나고 그렇죠.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은. 그런데 가다가 보면 도로 또 그걸 하게 돼요. 아. 그쪽 분야를. 왜 그러냐면은 익숙하니까 그리고 잘 아니까 그리고 시장을 또 얼른 시장을 개척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까요? 그럼 좀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네. 시니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시니어라고 좀 얘기하게 되나요?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는 지금 보통 한 40세 이후를 시니어로 보고 있어요. 40대 이후. 예, 예. 근데 이제 40대에서 50대 초반, 50대 이전까지는 시니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답답합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 교육, 시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아닌데라고 딱 뒷짐지고 있는 뭐 그런 형태. 사실 주니어, 시니어 예. 그 중간이 좀 뭐라고 하죠? 그 중간 뭐 청년층이죠, 뭐. 그냥 청년입니까? 청년층. 지금 구분을 유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청년층, 장년층,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실버.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실버란 말은 쓰질 않고 네. 이게 장년층을 같이 뭉뚱그려서 이제 시니어라고 쓰죠. 시니어가 뭐 저희가 생각하기엔 실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작년까지 그렇죠. 포마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군요.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하면은 실버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은 간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떤 기둥이고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이 바로 그 시니어층 아닌가요? 그래야 되죠. 이 시니어층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7, 80년대를 이어오면서 네.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로가 틀림없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또 나서서 창업의 기반을 잡아야 됩니다. 창업에 나서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오랫동안 그 분야 했던 분야에서 창업을 한다. 근데 막상 해보려니 뭐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에 대한 부분이 약간 위축되어 있다. 어떤 경제하고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창업을 하고 싶어도 어떤 못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위축되어 있을 뿐더러 그동안 지나온 세월들을 겪으면서 이제 학습 효과가 많이 생겼어요. 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프랜차이즈, 뭐 커피 전문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된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프랜차이즈는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약간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것들도. 그럼 요즘 창업에 대한 어떤 트렌드는 어떤 쪽으로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트렌드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해라.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또는 상업은 100개가 있으면 네. 100개 중에서 예를 들어 3개가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 모집단이 많아지면 1000개가 창업하면 당연히 30개가 성공을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어쨌든 창업을 해라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하되 그거는 다만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다만 예전처럼 무작정 달려들지 말고 네. 조금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조금 신중하게 달려들어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창업을 하려면 하나씩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표님께서 어떤 분이 지금 창업해야겠다. 나 한 3억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대표님 뭐라고 합니까? 지금 3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2억은 집으로 갖다 주고 네. 1억을 가지고 하라고 그래요. 1억 가지고. 네, 다만 예전에는 이 가게를 차리는 데 있어서 네. 차리기 전에 이 가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네. 그 가게 주변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인테리어를 1억을 할 거를 5천을 하고 요즘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 물론 인테리어를 고급스럽게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또는 클래식하게 가가지고 인테리어에 돈 많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창업에 욕심을 낸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욕심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그 하는 그 분들을 보고 자기도 흉내내는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창업이다라고 하면 내가 대표이고 네. 그런 것들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창업한 사람이 대표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고 실제 종업원이다라는 개념으로 달려들어야 돼요. 자,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어떤 경제적 그 좀 약간 좀 다운돼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듣고 있고 네. 뭐 경제가 뭐 어떤 활성화됐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안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창업을 해야 합니까?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사회 전체적으로. 아니 사회 전체적인 게 아니라 내가 다 내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죠. 뭐 사회 전체적인 거야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창업을 해야 되냐 이거죠. 창업을 해야 돼요 그래도. 왜요? 왜냐하면 자 우리 호모 헌드레드 시대거든요. 네. 앞으로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네. 이제 다시 출발해서 다시 실패를 해도 이제는 시간이 충분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지껏 개념은 시니어 세대가 한번 잘못되면 회복할 시간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회복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3억 가지고 할 걸 1억 가지고 하고 근데 본인 입장으로 봐서도 창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성공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창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뭐 그 지금 뭐 정년한 다음에 뭐 공무원이 아닌 바에야 뭐 연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퇴직금 해봐야 뭐 중간 정산하고 나면 1, 2억 정도 그렇죠. 아파트 하나 창업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여건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빚내서 3억 가지고 할 거 네. 빚내지 않고 1억 가지고 하라라는 거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런 창업에 대해서 가장 추천하는 뭐 아이템 얘기하면 어떤 거를 좀 얘기? 예전에 이런 걸 상담을 한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한 2시간 동안 쭉 했었는데 네 뭐 할래? 이게 몰라 이러더라고. 그럼 네 그동안 네가 예전에 젊었을 때에 나이 먹고 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 물어봤더니 등산을 하고 싶었었대요. 등산. 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도 등산을 계속 하고 싶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등산을 해라. 대신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정상주만 먹고 내려오지 말고 꼭대기 올라가 사진을 찍어라.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 그래서 지리산, 뭐 한라산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걸 사진집을 내라. 다양한 포즈, 다양한 표정을. 그러면 책을 그렇게 해서 한 2권 정도 내고 나면 그게 네 워크가 될 거다. 하나의 어떤 그 전문가가 된다. 그렇죠. 전문가가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게 쌓여져 나가면은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게 곧 자기 사업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창업이라고 하는 게 그 회사를 차린다 이런 얘기하고 좀 그렇죠. 다르네요. 다르죠 이제는. 제가 지금 그러면 다르죠. 원초적인 질문인데 대표님께서 이야기하는 창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를 차린다 이런 형태하고 좀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건. 어떻게 다르시나요? 이제 자기 직업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아, 내 직장은 내가 만들고
그래서 1인 창업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데 네. 1인 창업하면 그동안 꼭 어떤 제조업이나 아이디어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거나 또는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한다라거나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네. 이제는 뭐를 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창업해서 자기 일을 자기가 만들어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의 이 직업을 만드는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죠. 자기 직업을 자기 직장을 자기가 만들어. 그래서 저는 그걸 워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직업을 직접 만든다. 워크. 예. 어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1인 출판사. 1인 출판사. 대개는 1인 출판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출판하려고 그래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책으로 내고 싶은데 네. 이제 출판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또 그럼 내가 출판사를 차려보지.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야구다라고 하면 야구에 대한 책을 내가 전문적으로 낼 거야. 라는 식으로 하는 사례들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창업하고는 그 대표님이 하는 그 옛날에 벤처 열풍 때의 어떤 창업과는 많이 다르죠. 달라야 되고요.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만드는 창업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갖는 창업이다. 그렇죠.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좀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국가에서는 기업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국가에서는 이런 얘기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방송에 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국가에서는 이게 실적을 해야 되니까 이번 달에 몇 개 창업해서 몇 명이 취업했고 얼마 매출이 올랐고 네.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실적을 따르기 때문에 회사를 만들어라는 거죠. 실제 보면은 이런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회사를 만들거나 가게를 차리거나 아니면 뭐 어떤 업을 한다거나. 근데 이제 가장 고민하는 건 시장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결국에는 내가 돈을 한 1억을 갖고 물건을 만들던 서비스를 만들던 만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이 뭐냐면은 내가 그 준비했던 내 그 서비스나 제품을 사줄 그런 시장을 발견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은 아까 1인 창업,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 이외에는 몇 사람만 물어보고 이게 되겠다 싶어서 창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특히 내가 조용하게 딱 깔끔하게 해서 커피 전문점 사장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또.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뭐 그 임명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 기업을 또 해보시기도 했고 오프라인으로 금융 자판기라고 하나요? 금융 솔루션. ATM기 그저 현금 자동 입출금이죠. 그렇죠. ATM기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특허를 가지고 하는 지식 산업을 또 실제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제조업도 했었죠. 제조업, 유통업까지 하셨어요. 자, 어때요? 이런 비교를 해보시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업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등록증상에 대표로 있는 사람들은 다 우대를 해줘야 돼요. 우대를 해줘야 된다. 진짜 애국자들이에요. 사업 해보시니까 그런 얘기 나옵니까? 이런 비유 드리면 좀 뭐하지만 우리가 속설에 국회의원들이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등록증상에 대표로 등록이 되는 순간 교도소 담장이를 오른발을 안으로 넣고 왼발로 통통통통 튀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대를 해줘야 된다는 애국자들이죠.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창업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도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창업해라, 돈 준다, 사람 준다 해도 안 해요. 좀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고 옛날에는 뭐 창업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지원이 있던 게 아닌데도 창업을 많이 했고 지금도 창업은 많이 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 많이 해요. 다만 지속성을 못 가져가니까 그렇죠. 창업을 하고 1, 2년 있다가 폐업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다. 예전에 어떤 내가 모임에 가가지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가 대표자인데 창업을 해서 정부 자금을 많이 받아내라고 그러더라고. 창업을 해서 정부 자금을 많이 받아라. 걔는 오로지 그런 것만 계속 소리 만들어서 지원해서 받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회사가 자생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이게 창업이다라는 명분나 이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5년, 10년 갈 회사가 2년, 3년 만에 문 닫아버리는 거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시스템, 지금의 정책을 창업 정책을 꼬집는 얘기 같기도 하는데 예.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국가에서 저렇게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과연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실제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 창업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정착이라는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가장 그 재미난 게 아까도 얘기하다가 좀 그 깊게 못 들어갔는데 결국엔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업에 대한 의지와 지원은 많지만 결국에 들어가 보면 시장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컨설팅을 좀 하고 계신지요? 시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내 제일 모그룹 그 팀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창업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지금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든 비즈니스 모델은 다 나와 있어요. 네. 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무 땅 뺏기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은 있다. 그걸 찾아라, 지금은. 근데 빈틈은 틀리면 존재를 하니까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창업, 이게 업이라고 하고만 어떤 하는 일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뭐 창직도 있잖아요. 창직이란 네, 그렇죠. 직업을 만드는 것. 근데 요즘 시대에는 말하면 좀 뭐 시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장을 창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창시나 창장 이런 표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저는 개인 워크라고 표현을 해요. 워크다. 왜 그러냐면 그런 시장은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 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내 일이 주가 돼야 되는 거죠. 즉, 내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적은 자본으로 내 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드시 차별화된 시장이 존재를 하니까 크지는 않더라도 크진 않더라도 그 시장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그렇죠. 키워간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업 다음에 창직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별다른 용어가 없는데 사실은 창직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워크라는 표현을 잘해요. 워크라는 표현. 뭐 창장, 창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고민해볼 필요 있겠네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시장을 만드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지. 그럼.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시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직과 창업 이런 표현도 좀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을 창조하는 거에 맞춰야 되지 않나. 뭐 우리 말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을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롭게. 근데 또 재밌는 게 지금 스마트폰이 사실은 2000년도에 나와 있었죠. 그때도 있었어요. 어플이 하나 깔려 있어서 그렇죠. 원 어플 원핏 그때 그때는 어플이 이제 그 하나 있었죠. 회사에서 설치를 그렇죠. 다 줬죠. 예. 그 어플 하나인데 지금 그 어플이 다양하게 늘어났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네. 즉 시장은 그렇게 존재를 해왔는데 이게 여러 개 어플을 넣음으로써 새로운 시장이 생겨버린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최근에 또 임명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창업경영 아카데미에서 그 시니어 포럼을 계속 운영하셔요. 예. 뭐 시니어 쪽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니까 그렇겠지만 시니어 포럼 한 1년 정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13회째 이번에 하네요. 매달 하시는 건가요? 예, 매달. 그럼 1년 넘었네요. 네, 작년 3월부터 했으니까 1년 딱 넘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모이고 어떤 주제를 갖고 포럼을 진행하게 되나요? 모이는 분들은 주로 이제 은행, 기관, 대기업체에서 정년퇴직하고 나온 분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좀 잘못된 나이 드신 분들, 네. 그리고 또 공무원 하다 나온 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뭔가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직업의 이걸 범위를 넓히려고 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제는 시니어들에게 유용한 그 정보들을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계속 전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포럼에 이렇게 오래 나오면 사람들이 창업을 합니까? 아니면 뭘 합니까? 창업한 사람들도 있고, 해요? 취업한 사람들도 있고, 취업도 하시고, 그리고 또 뭐 강사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강의도 하시고, 뭐 시니어 포럼이 또 하나의 또 플랫폼이 되고 있네요.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니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기둥이기도 한데,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창업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두렵고, 국가에서 지원을 지금 뭐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거의 제로 베이스라고 봐야죠.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시니어에 대한 어떤 지원 시스템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특히 얼마 전에 제가 VC 대표를 만나가지고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벤처캐피탈. 벤처캐피탈 대표를 만나서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청년 창업가하고 시니어 창업가하고 둘이 동시에 그 사업계획서를 집어넣었다. 네. 근데 모든 조건이 똑같다라고 가정할 때 어느 쪽에 점수를 더 주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청년 쪽에 점수를 더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왜 청년한테 더 점수를 줍니까? 경험이 없는데. 근데 청년의 그 패기 용기 그걸 더 사겠다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입장에서는 반드시 투자를 해서 아웃풋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청년들은 패기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지만 또 시니어층에게는 경륜과 경험, 즉 노장의 힘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둘이 합쳐지면은 참 큰 힘을 발휘할 거이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청년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뭐 그 정부 정책 중에 지금 갑자기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그 시니어와 청년을 그 함께 할 때 그 창업 자금을 지원해 준다면은 가점을 주면 더 좋겠네요, 거기에. 얼마 전에 모 대기업체에서 그런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직접 했습니까? 45세 이상만 응모를 할 수 있는데 그 조직원 중에 대표가 45세가 안 되더라도 네. 조직원 중에 하나가 45세 이상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시니어에 대한 가점을 주는 거네요. 그 접수 대상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업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젊은 사람들의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어떤 경험과 이런 거가 없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죠. 예. 창업 정책도 청년 창업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청년과 시니어가 함께 융합이 될 때 지원을 가점을 주거나 더 많이 주거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좋죠. 그렇게 하되 그 융합 창조로 말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융합 창조로. 융합 창조로. 이렇게 해서 말을 쉽게 만드나요? 근데 자, 임명 사장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특허로 돈을 버세요. 예. 무슨 특허로 돈을 버십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네. 핸드폰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이자 상환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를 가지고 실제로 예전에 저축은행하고 해서 운영을 했었고 네. 지금은 모바일이죠, 모바일. 모바일. 네. 지금은 그 티머니 카드 있을 겁니다. 네. 티머니 카드에다가 보험을 입혔어요. 보험을 입혔다는 건 뭐죠? 이게 티머니 카드를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네. 보험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티모니 카드만 사면 자동 보험이 가입되는 건가요? 그렇죠. 내 어떤 신분이 등록 안 됐어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개발해서 지금 그 뭐 보험회사하고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교통 카드네요? 그렇죠. 가격은 더 비싼가요? 좀 비싸죠. 어느 정도 비싼가요? 아무래도 보험료가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살짝 들어가 있고. 대신 저희가 카드에다가 회사들 로고를 넣어줍니다. 원하는 로고를. 네. 뭐 연인 관계면 연인 사진도 넣어주기도 하고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회사 로고 그때 내용도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회사 내부에서 그걸 가지고 어떤 뭐 기념품이 될 수도 있고 직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보험료 특화를 시킨 게 성범죄 예방을 하나 특화를 했어요. 네. 특히 그 카드를 사용하다가 성범죄를 당하면 일례당 500만 원씩 보상을 해줍니다. 그 안에 현재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 그렇죠. 그 보험.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에서 뭐 성추행을 당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카드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놀라운 카드인데 그거를 특허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거를 갖고 만들 수는 없나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거기서 돈을 어떻게 버시나요? 이거 카드 판매 금액의 일정 금액이 저한테 옵니다. 야, 제가 대표님 옛날에도 특허를 직접 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특허를 내고 또 그걸 갖고 돈을 번다. 한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참 놀라운데 그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특허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떤 회사에 가면 벽에 온 특허가 부정이 많이 붙어 있어요. 네. 저는 그거 저거 다 돈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허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처음에. 네. 근데 대개는 이렇게 되거든요. 딱 첫 단계에서 특허 내고 두 번째 단계 또 특허 내고 또 특허 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네. 하나를 가진 특허라도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 특허가 반드시 시장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대부분은 상품을 개발할 때에 특허 만들 때 내가 필요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내가 필요할 뿐이지 그건 또 시장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시장 상황을 봐서 특허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럴 때 반드시 그 시장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특허는 결국 또 시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모바일 아까 보험, 모바일 보험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모바일 보험은 아니고 전자카드를 이용한 보험 가입 시스템. 아, 전자카드를 이용한 보험 가입 시스템. 예, 예. 자, 그럼 처음에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셨어요? 참 신기하네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은 제가 전철을 우리가 교통카드가 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승차요금이 1,050원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전철을 타고도 사고가 나면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제 지하철 공사 같은 데서 기본적으로 보험은 되어 있겠죠. 네. 또 나액시 실손보험 가입이 되어 있을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대신 이 구간에 대해서만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매번 전철을 탈 때마다 버스 탈 때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뭔가 의심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처음에. 필요성을 느껴야 되죠. 반드시.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필요성을 만드시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생각들은 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정리를 해서 특허 출원하고 특허로 만들어낸 거는 뭐 처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자카드 갖고 이거 만들어야겠다. 그럼 그 특허를 어떻게 준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특허는 대부분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유형이에요. 변리사를 통해서 제출하든가, 네. 자기가 직접 하든가. 근데 저는 변리사를 통해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도 변리사를 그렇죠. 통해서 하셨나요? 왜냐하면 그게 시간도 절약하고 물론 돈은 들어가겠지만 시간도 절약하고 걔들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잘 만들어줘요. 당연하겠죠. 예. 그분들이 전문가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야 돼. 내가 그걸 직접 출연을 하려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글을 좀 쓴다라고 하는 저도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다른 특허를 다 그렇죠. 찾아보고. 보고 또 전문 용어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특허를 만들었어요. 자, 그 특허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특허를 가지고 시장을 봐야죠. 시장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아까 우리 전자카드 그 특허다라고 하면 네. 이게 쓸 때가 생길까 안 생길까라고 봤는데 지하철 성범죄가 이게 사회 문제가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그럼 여기다가 성범죄로 특화시키면 되겠다. 아, 라고 하고 이제 보험회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붙었죠. 그렇습니까? 보험회사 몇 군데 넣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할 의향이 있느냐.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안 한다고 하더만 시간이 가고 나름대로 또 시장 조사를 했나 보죠. 본인들이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다가. 예. 그러다가 보니까 그럼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처음에 갈 때 그 회사에 특허만 갖고 갔나요? 어떤 상품을 갖고 갔나요? 상품은 없었죠. 특허만 가지고 내가 그진 비즈니스 모델만 가져갔죠. 그래요? 네. 근데 대기업이 이렇게 미팅이 됩니까? 그건 조금 이제 밑에서부터는 안 되고 조금 이제 네트워크를 좀 써야겠죠. 인맥이 있으셨군요. 그렇죠.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인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군요. 우리 신예의 장점이 그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제안을 했더니 한 몇 개월 뒤에 한번 해보자. 네. 자, 그래서 상품을 만드셨나요? 특허를 가지고? 그렇죠. 보험회사에서도 그걸 가지고 보험 상품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금융감독원 승인 받는 과정, 나름대로 시장 조사하는 과정, 시장 조사는 이게 몇 명이나 가입을 할 거인가라는 것들, 그리고 판매를 어떻게 할 거인가라는 걸 다 조사를 하겠죠, 걔들이.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걔들보다는 못하니까. 그래갖고 어느 정도 보셨어요? 실제 상품 만들어갖고. 작년 11월 달에 출시가 됐어요. 11월 달에 얼마 안 됐네요. 얼마 되진 않은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만 장 정도 나갔죠. 10만 장이면 임명수 대표님한테 돈이 많이 됐나요? 좀 됐죠. 야, 술 한번 하십시오. 저희 계속 확대는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부러운 사업 아이템인데 나도 이렇게 특허를 가지고 사업화를 하고 싶다. 그런 거 교육 프로그램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임명수 대표님처럼 나도 특허를 가지고 사업화해서 좀 앉아서 돈을 벌고 싶은 그런 게 없나요? 근데 가끔 변리사 쪽에서 네. 학생들을 상대로 젊은이들을 상대로 특허를 추론하는 방법, 특허 개발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강의는 하고 있어요. 근데 대표님은 뭐 특허로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그 아까 말한 네트워킹도 있었고
실제 아이디어도 그렇지. 그 만들어냈고 하나의 특허 갖고만 돈 벌었다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여러 가지가 기반이 융합이 됐거든요. 됐네. 그럼 예. 특허는 융합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금융 쪽에 계셨으니까는 그쪽에 대한 인맥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그 사전에 대한 정보 지식은 그렇죠. 충분했을 또 이제 거고. 마인드가 돼 있고. 이게 특허라고 하면은 상품을 만들어서 이거를 시장에 출시하기까지는 많은 네트워킹이 필요해요. 네. 인맥이. 네. 뭐 매장에 내려도 매장 인맥이 있어야 될 거고. 왜냐면 이 상품이 시장에서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모험을 한번 해봐라는 거거든요. 유통업체는 뭐 그런 것들. 이게 많은 그 제약 요소들은 있지만 대표님처럼 이렇게 특허로 돈을 버는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오프라인은 많이 있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은 많다는 오프라인 거죠? 제조업이 많이 있는데 네, 제조 쪽으로는. 제조업은 힘든 게 모조품이 나와버려요. 바로. 모조품이 나온다. 제품이 딱 출시되는 순간.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음.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가 괜찮아요.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를 잘 안 내준다. 요즘에 좀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더라고요. 옛날 2000년대는 잘 내줬고, 네. 그 특허 등록시켜주는 기간도 빨랐었는데 지금 무지 오래 걸리고 잘 안 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잘 안 내준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특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이고, 또 예전에 이미 많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그걸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심사관들이 안 내주는 거겠죠. 뭐 아까 말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전자 카드를 통한 어떤 보험 가입 시스템이라면 제가 이런 아이디어도 될까요? 한번 아이디어 좀 검토해 봐 주실래요? 나는 이 스마트폰을 사.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없앨 때까지는 계속 보험 가입이 돼 있다. 그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 그 보험이 다른 보험이 아니라 성범죄 보험이라든가. 가능해요. 그거 좀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걸 혹시 제 아이디어를 그걸 우리가 제품에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요? 컵을 사면 컵에다가 아예 포함을 해서 이 컵 쓰다가 사고가 나면 뭐 한 달째 그거 지금 구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모든 상품에 나는 보험이 들어간 상품에만 내가 좀 사겠다. 그런 상품만 또 소개해 줘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그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까? 네. 혹시 제 아이디어를 지금 얘기했더니 지금 바로 내가 머리 쓰고 있는가 모르겠네. 이런 게 사실은 제가 임명수 사장님하고요 한 15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임명수 대표님이 얘기한 아이디어 중에 또 제가 많이 적용하기도 하고 제 아이디어가 대표님한테 도움이 되는 적도 있나요? 있죠. 그렇습니까? 자, 이런 그 사람들끼리의 아이디어, 우리가 그 당시에는 벤처 파티라고 우선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하시는 거는 벤처 파티가 아니라 시니어 파티. 시니어 파티. 네, 시니어 파티가 되겠죠. 그렇더라고. 어쨌든 그때는 이제 벤처가 화두였었고, 지금 이제 시니어가 화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화두만 쫓아가게 됐네요. 뭐 갑자기 뭐 다른 화두가 아니라 대표님이 나이가 15년이 됐으니까 환경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제가 한 두 가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니어들에게 그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표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저는 찾아오면 대개는 두 가지 유형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오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없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할까? 창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상품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상품을? 뭐 팔아달라? 아니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창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아이템을 갖고 창업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유형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 상품을 가지고 시장에 가라. 시장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해라. 근데 거기서부터 또 막혀요. 그럼 막히면 안 되는 거죠. 시장은 뭘 조사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컵을 개발하고 싶다. 네. 그럼 이 컵이 시장에 먹힐 거니까 시장 조사를 먼저 해라라는 거죠. 시장 조사를. 치열하게. 그냥 대강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거 집어가나 이렇게 보지 말고 실제로 판매 점주들을 만나서 이 컵이 이렇게 내고 싶은데 어떤 거냐 물어보고 그렇게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시장 조사했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고도 망합니다. 맞아요. 되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자신만의 경험. 창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아이템이 자기가 주위 사람 다 물어보고 반드시 그 얘기를 해요. 내 주위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가족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시장 조사 끝.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좋다 그러더라. 그래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벤처캐피탈 사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1,000명, 2,000명을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1,000명, 2,000명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아, 이 상품이 나는 좋은데 당신 모르는 사람한테 이 상품 돈 주고 사겠느냐? 그걸 1,000명, 2,000명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래도 해야 되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에 임명수 대표님이 글쓰기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네. 자, 글쓰기라는 거와 창업과는 또 무슨 어떠한 개념입니까? 글쓰기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습니다. 이게 보통 자서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 과거를 쭉 글쓰기라는 걸 통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정리가 돼요. 아, 그래서 한번 정리가 된 나를 가지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게. 그러면 그리고 글쓰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표님은 뉴스레터를 계속 많이 보내고 계시죠? 네, 지금 한 5년 동안 해서 지금 한 2,000명한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임명수 세상 사는 이야기라는 네. 제목으로. 저도 받아보고는 있는데 벌써 2,000명이 됐는지 몰랐습니다. 자, 이제 임명수 대표님하고 좀 헤어질 시간인데 뭐 이 얘기 이제 꼭 뭐 대표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아쉬운 뭐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시니어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시니어들에게. 네, 시니어들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그 시니어 세대에서 많이 비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있는 얘기인데 시니어 세대들은 밖에 나가면 골칫덩어리, 걱정덩어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남자가 나이 먹어서 필요한 거는 와이프, 아내, 애들, 엄마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는 얘기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많이 비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하시키지 말고 이제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회 전체적인 비하에 이런 비하를 시키고자 하는 이런 형성 과정이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서 자기가 자기 일을 자기 학기를 자기가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은 자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존감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 내가 나를 존중한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제발 그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찾으십시오. 자기 존재감을 찾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 50년은 앞으로 50년에 대한 기반이었습니다. 출발하십시오. 출발. 임명수 대표님 모시고 한 15년 얘기를 사실은 뭐 더 버라이어티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네. 뭐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음에 또 초대할 때 좀 나와 주시죠. 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임명수 대표님 그 벤처 열풍의 한 가운데에 계셨다가 또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시니어 창업의 그 한 가운데 계신데요. 혹시 시니어시면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바로 임명수 대표님 찾아뵙고 함께 고민을 나누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아까 특허를 가지고 돈 버는 방법 그런 것들은 뭐 별리사가 아니더라도 임명수 대표님에 찾아가면은 굉장히 효율적이겠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그 차원의 인물 탐구 임명수 대표님 편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